팟캐스트의 선명,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3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에 그 마음으로 달려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게스트 없이 2부 방송을 시사 이야기로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냥 부를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예쁘게 포장했는데 왜 그걸 자꾸 찢어요. 곧 또 오시죠. 네? 곧 또 오시죠. 오겠죠. 네. 오겠죠는 뭡니까? 내일 아니라는 거요? 아니요, 부를 사람 있으면 부르고 없으면 우리끼리 하고 그런 거지 뭐. 네. 그래서 여러분 청정구역에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또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섭외를 해서 재밌는 이야기 드릴 테니까. 네? 아니 정 부를 사람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 이러면 약간 불가능하지만 안 되고 정 부를 사람 없으면 그냥 최욱 세작 정영진 돌려받기 합니다. 돌려받기 좋잖아. 삼총사처럼. 네, 그거 괜찮네요. 최고의 카드네요. 네. 한 번씩 그냥 와서 용돈 버리나 해 이렇게. 정영진 씨 지난달에 한남충 발언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네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좋네. 이번 달에 한남충 이런 거 해서. 네, 그럼 저희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요? 적극 검토. 돌려받기 한 번씩. 돌려받기도 검토해 보는 거예요. 검토만 하다가 이번 생 마감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2부 재미있는 시사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김관진 석방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이 됐죠. 근데 그 후에 사법부와 해당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된 논란이 법원 내부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에 일고 있는 사법부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판한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네. 이 발언 때문에 난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그냥 했던 인사치레에 불과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하면서 조선일보와 KBS 낚인 거다. 그런 말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김병수의 워딩은 분명하게 그런 의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기가 있는데 그거는 판사의 독립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법관의 직업적인 미덕이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발끈한 거지.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법원 내부 판사들까지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는 특히 그 말 때문에 지금 인천지방법원의 김동진 판사,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지. 그러니까 일단은 구속 적부심으로써 김관진하고 풀어졌던 신광렬인가요? 신광렬 판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식으로 공개 발언한 거 거기에서도 반박을 합니다. 구속 적부심을 맡은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꿔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표현되느냐 이러면서 대법원장을 바로 들이받았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앞에 판사들이 다 구속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신광렬이가 지 마음대로 뒤집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왜 비판받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 판사 김동진 판사가 예전에도 원세훈이 풀어줬을 때 지록 임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죄라고 했을 때, 무죄라고 나왔을 때. 그것도 맞는 게 용기 있는 판사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래서 김동진 판사가 이런 글을 쓰니까 또 조금 대법원장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잘 지적했다.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논란이 있는데 논란이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논쟁하는 거는.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어떤 국민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아닙니까? 구속 적부심으로 두 사람을 풀어준 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야 그게? 장난치나 지금? 어쨌든 무조건 판사가 땅땅땅 때리면은 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럴 수는 없죠.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법부의 독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게 맞지만 여기가 비판을 받는 게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법부의 독립은 제일 먼저 정부의 어떤 압력이나 이걸로부터 독립이에요. 네.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잖아요.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그랬냐고 니들이 다 아저씨 정권의 눈치나 보고 자빠졌잖아.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나 이렇게 문재인 정부나 사법부의 독립을 지지하고 뒤에서 서포트해줄 사람들한테는 이따구로 지들 마음대로 말이야 판결하면서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게 왜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 모든 국민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은 힘을 갖고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지금 그런데 권력이 지금 뭐 신강렬 판사를 욕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 국민들이 만들어 국민들이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어느 경우에도 판결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특정인에게 갑자기 다른 기준을 적용을 했다거나 상식적인 부분과 어긋나다면은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신강렬의 판결은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거 아니야. 스스로 그럼 앞에 판사들이 잘못했다는 거잖아.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그러면 뭐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누가 잘못해서 잘못된 거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국민들의 비판에 좀 기분 나빠하고 그러기 전에 본인들이 법과 양심에 부끄러운 판결을 했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어서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 현장 실습을 나간 고등학생이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민호 군이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당한 거는 일단 지난달 9일이었고요. 병원에서 열흘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19일에 끝내 숨지고 말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고 이민호 군의 장례식이 이렇게 18일 만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일단 왜 사망을 하게 된 건가요? 일단 특성화교고 다니고 있었고요. 네. 제주도 한 음료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제품 적재기에 이제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현장 관리에서 혼자 있었고요. 그 기계 근처에. 실습생의 안전교육과 관리 미흡이 그대로 드러났었던 거죠. 아니, 실습생인데 혼자 근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리고 한 달에 최대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돈 없는 이게 2017년에 일어난 일이 맞는지. 그러니까 돈 없는 자식만 죽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만약에 뭐 돈도 있고 이랬으면 또 남들처럼 대학도 보내고 뭐 그랬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 실습 생활을 보면요. 말이 실습생이지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더 심한 업무를 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우 군도 80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평균적으로 현장 실습생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야간에도 일을 하고 잔업을 하고 휴일에도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법 위반이죠. 원래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미성년자잖아. 네.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들한테 12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로를 시키면서 뭐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 이런 거 작성하지도 않고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고 야간 휴일 근로 시키면은 원래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쪽 공장에서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면서 혼자서 했다. 2인 1조가 아니고 그리고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이런 문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공장 같은 데는 또 이제 음료 공장이기 때문에 제품을 이제 운반하는 그 기계도 있지만은 또 다양하게 또 지게차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지게차 그런 걸로 인해 사고 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 네. 또 지게차는 원래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만 일반 업체에서는요. 야매로 다 그냥 타요. 그 시골 가면은 오토바이 면허증 없으면 다 타는 것처럼. 다 타. 나도 엄청 탔어. 나 지게차 운전 엄청 잘해. 아 진짜요? 면허는 없지만 다 탄다고 그냥 바쁜데 뭐 어떻게 바쁜데 누구라도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그냥 와서 가긴 굉장히 좀 간단해요. 쉬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위로 올렸다 밑으로 내렸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간단히 쉽기 때문에 빨리 가르치고 바쁜데 해 막 이런다고. 근데 그런 지게차 사고로도 많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전관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뭐 안전관리도 안전관리지만 현장 실습생들을 뭔가 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좀 더 케어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싼 임금으로 쓸 수 있는 노동자 정도 생각을 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다가 쓰는데 이게 사실 이게 MB 정부 때부터 조금 커졌죠. 그 마이스터고나 이런 것들 만들면서 고교 취업 장려를 시작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도제식 특성화고까지 만들면서 사실 2009년에 77.8%로 정점을 찍었던 대학 진학률이 올해는 60%로 떨어지고 올해는 근래 최저인 68.9까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취업률 상승으로만 썼지 그 학생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실제로 경력에 도움이 되는지는 하나도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냥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현장 실습이라는 명목 아래 두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기업체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마음대로 부려먹는 행태로 쓰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내보내면 또 고가에 반영이 되고 또 그 취업을 하고 현장 파견했던 그 비율도 학교 점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만 소비가 되는 형태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본질도 살리고 있지 않은 거죠. 고졸도 취업을 해서 일하게 만들렸으면 고졸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노동다운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야간 잔업수당 하나도 못 받고 인간다운 대우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건 취지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초에도 현장 실습생이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투신. 네, 그렇죠. 그건 뭐냐면 전화 받는 콜센터 업무인데 이 실습생한테 실적에 대해서 계속 추궁한 거야. 여기 그밖에 못해. 많이 따와야지 이렇게. 그렇죠. 전주에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 근데 실습생한테 그런 거 시키면 안 되지. 정직원도 아닌데. 우리 인턴한테 뭐 회사 매출 안 올랐다 뭐라는 거 그렇지.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생은 딱 실습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이 친구가 실습 예를 들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실습하고 정직원이 됐을 때 스무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기 취업형 현장 실습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해경이 잘못했다고 해경을 폐지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활용을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하니까 문제지.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 취지대로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제도 보완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고치도록 해야지. 아니 원래 이 친구들은 취업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들어갔고 빨리 맞아요. 취업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고3 때 일찍 실습을 나가서 일을 미리 배우고 네.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정직원의 월급을 받는 게 이 친구한테 좋은 거 아니야. 네. 그게 맞는 거지. 근데 현장 실습 아예 폐지하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현장 실습이 아닌 무슨 인턴 이런 식으로 또 비슷한 일을 할 거라고. 이름만 바꿔서 또 이상한 또 그렇잖아요. 받을 거예요. 네. 그거보단 낫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그냥 없애는 거는 글쎄요. 네,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오창석 부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특성화고가 평가를 받는 기준 자체가 일단 취업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취업을 보내면 취업률이 그만큼 올라가서 네. 그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리해서 좀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것도 좀 이 사고 원인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6개월을 3개월로 줄이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뭐 그런 건 없애는 건 좀 그런 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창석이 같으면 예를 들어 창석이라면 오창석 군이 고등학교 이제 한 3학년 여름방학 때 현장 실습을 나가. 네. 내가 한 2달 여기서 일해보니까 나는 안 맞아 여기는. 그래서 여기 이 회사 아니고 다른 데 또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처럼 그냥 3개월로 줄이자 그러면 한 3개월 가서 일해봤는데 안 맞아. 그러면 또 다른 데를 얻어야 된다고. 이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주되 기간을 무조건 제한적으로 둔다는 거는 그걸 사고를 막는 원천적인 방법이 아니죠. 3개월 안에도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네. 취지를 잘 살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3개월 했다가 이런 사고 또 나면 야 이제 한 달로 줄입시다. 뭐 그럴 겁니까? 그렇죠. 한 달 안에 사고 안 납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취지를 잘 살려야 되는데 실제로 잘된 케이스들도 있어요. MB 정권에서 특성화고를 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제가 그 이번 대선 때 고등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했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배워서 그 대졸자와 똑같은 업무를 배정받아서 일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니까 대졸자가 28에 들어오면 그 친구들 이미 경력이 거의 10년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고졸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업장들이 현장 실습 가면 뭐냐면 야 고졸이니까 뭐 되게 단순한 엑셀 업무나 해. 뭐 복사나 해. 뭐 이런 거 아니면 되게 위험한 거 저거나 해 하고 실질적인 업무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본질적인 취지랑 전혀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가서 경력을 쌓고 업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그리고 불만 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걸 피드백 받고 선순환 구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착시킨다면은 정착시켜 나가야 되지. 뭐 현장 실습 뭐 이렇게 사망자 발송했다 해서 바로 없애버리고 이러면 또 안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현장 실습을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을 때 여기에 특성화고를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까지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일단은. 취업 때문에 갔는데 갑자기 뭐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앞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교육 당국의 문제가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업체 학생들을 맡겨두고 그냥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제일 이런 큰 문제죠.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자체 점검단도 사실 있었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근데 그런 게 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자체 점검단이라는 제도가 좀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이런 비극을 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현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추진위원장이 청소년 현장 실습을 포함해서 청소년이 일을 할 때 청소년 노동보호법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들은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법 제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움직임은 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아픈 게 일단 이 이민호 군이 이전에도 2번 정도 업무상 재해를 당했는데 업체가 행정관청에 이거 자체를 보고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를 은폐를 한 거죠. 그리고 사고 기계 주변에 펜스조차 설치를 하지 않았고 이런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건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안타깝게 이렇게 생을 마감한 고 이민호 군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어른들 모두가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볼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술친굼 광고 보내주셨고요. 이 술친굼 덕에 정말 제가 취하지 않고 지난주 수요일에 들고 와서 과메기랑 같이 먹어요. 미팅도 잘 즐겼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그 한 박스에 5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 몇 개 나눠줬는데 난리가 났어. 너무 좋다고. 네. 그날은 뭐 먹었나요? 그날요? 와인. 아니 와인 안 먹었어요. 그냥 사케 같은 거 처음에 먹고 이자카야 같은 데 가서 먹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위스키 먹었죠. 위스키 먹고 사케는 나랑 안 맞더라고. 저 사케 먹다가 소맥으로 바꿨어요. 나 사케 먹으면 다음날 완전 난리 나요. 저는 소맥이 사케.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위스키도 너무 맛이 없어. 아 그래요? 어제 소맥으로 완전 갈아탔어요? 나 그래서 소맥 먹을 때 너무 좋았는데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니까 위스키를 먹더라고요. 위스키에다 그 커피 타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맛없어가지고. 위스키도 좋은 거 먹으면 달아요. 맛있어. 그래요? 싸구나 쳐먹으니까 맛이 없지. 존 큐 이런 거 먹었어요? 발렌타인데이 30년 캡틴 이런 큐. 거 먹어도 맛없던데 나는. 아 그래요? 나도 발렌타인 맛없어. 로얄 샬롯. 그렇지. 로얄 샬롯 좀 돼야지 맛있지. 그 투명한 병에 이렇게 있는 거 말하는 거 이렇게 생긴 거. 뭘 네가 말해도 몰라요? 양주병은 웬만하면 투명하지 않아요? 캡틴 큐나 드세요. 로얄 어쩌고였던 것 같은데? 난 너무 맛이 없었어. 맛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술친굼이 있어서 제가 잘 버텼습니다. 정신 차리고 집까지 멀쩡하게 들어갔는데 팟캐스트를 응원하는 술친굼이 신규 회원가입 후 첫 구매 고객에게 4+2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연말 회식에 정말 핫 아이템인데요. 술친굼 공식 쇼핑몰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벤트라고 하니까 지금 술친굼 홈페이지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회원분들께는 재구매 시 무조건 한 포를 추가 증정해드린다고 하고요. 네이버에 술친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주문 1599-9067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술친굼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술을 마시러 갈 때. 그럼 편의점에서도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술친굼을. 편의점에서 파는 상쾌환 이런 거는 효과가 없어. 그런 거. 차라리 우유를 드세요. 네, 초코우유. 초코에몽. 차라리 우유를.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착한 콜 서비스 신규 광고였습니다. 기부로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는 착한 콜 서비스인데요. 착한 콜 서비스에서는 꽃배달, 대리운전, 그리고 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을 하시면요. 금액의 일부를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약 2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네, 주로 어린이 복지단체, 시민사회단체, 또 언론과 문화예술단체 등 우리나라를 더욱더 살기 좋게 만드는 곳에 기부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에겐 여러모로 새로운 의미가 있었던 2017년 이제 연말이잖아요. 감사와 슬픔을 나눌 때는 착한 콜 꽃배달 1800-9222 1800-9222 그리고 친구들과 송년회 후에는 착한 콜 대리운전 1800-9998 1800에 9998번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착한 콜 서비스 이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1800-9222번 그리고 1800-9998번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씨 대리운전할 때 카톡 대리운전 부르죠? 네. 자꾸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착한 콜로 바꿔. 그러니까. 착한 걸 바꾸고 기분은 어디 돼야 할까요? 안 깔아주세요라고 해요. 안 가요? 부르이웃 있나요? 내가 부르이시야. 니들 먹여 살리느라고.
아, 등골에 희겠어. 그거 인정. 그러니까. 아까 10%라고 막. 일부에서 그래놓고. 거기서 벌어가서 여기다 갖다 쳐먹잖아! 요즘 10%에서 20% 떨어졌나요? 작가걸 부르고 기분은 안 가로.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재판장 밖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키려는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협력사들 모임이죠. 협성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발적인 건가요? 자발적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회원사별로 이제 2차 협력사 5곳에서 10곳에 탄원서를 취합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니, 그건 삼성이 한 게 아니지. 네, 요청을 협성회 임원단 회의에서 했는데, 강제사항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안 해도 되는데,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아니, 누가 안 하는 거. 누가 안 해. 다 사인하지. 이건 사인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에서 모든 협력회사한테 연락하지 않아서 미친놈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하면 돼? 협성회 이 대표나 간부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니야? 두세 명한테 전화하면 끝나죠. 그러면 끝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공문 보내면 밑에 분들은 절대로 여기 사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게 돼 있지. 삼성밥 먹고 살았는데 너네가 안 해? 무조건 하게 돼 있지. 나중에 이재용 풀어나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김동진 판사 말처럼 지록 임하지. 그렇죠. 장난치냐? 완벽한 강제성이 깃든 거예요, 이건 사실은. 바보로 턱으로 하나,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노릇이죠. 근데, 안타깝죠. 그럼요. 제가요, 협력사 회원 대표라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거절하나, 이거를. 내 밥줄이 달렸는데, 어떻게 그렇죠, 거절합니까? 밥줄인데. 내 밥줄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 밥줄도 달렸는데, 어렵죠, 그걸 거절하기가.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 드네요. 이 법원에서 탄원서를 별로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런 탄원서 오면 대한민국 법원 오케이지 잘 됐네지. 명분이 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삼성이 참 잘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성의 사람들이 명분으로 해서 이런 탄원서 명분으로 해서 뭐냐면 그룹 총수가 지금 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투자나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제때 못하고 있다. 어렵다. 그렇죠. 탄원서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있잖아. 네. 그런데 지금 박지희 말처럼 이재용 구속이고 더 잘 나가는데 뭘. 아니, 그런 글로벌 기업이 회장 하나 날아갔다고 해서 멈추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 밑에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 밑에 사람들 예전에 우리 황창규 사장 월급 10몇 억 줄 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10몇 억씩 받았어요? 다 자기 결정권이 있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번에 이건희 차명 계좌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어떻게 받아? 찌라시에 의하면,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찌라시에 의하면. 네, 찌라시발 정보입니다. 깔고. 예를 들어서, 창석이한테. 네. 한 20억씩 연봉을 줘. 이 개새끼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20억 줘. 그리고, 원래 연봉은 2억이야. 18억은 누구 거야? 삼성 거냐? 내 거지.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갖고 있으면 세금 내야 돼. 그런데, 얘한테 20억 쌓았어요. 그러면 세금 얼마 안 나가잖아. 네. 월급에 소득세만 나가잖아. 그거 네가 내는 거고. 그럼 어떻게? 나중에 내 돈으로. 이런 거예요. 18억씩 제 계좌에 넣어놓는 거네? 2억만 제 거고? 네 계좌에 넣어놓는 거지. 계좌 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 날 때 있어. 누가 한 명이 죽었어. 그러면 상속?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계좌에 이만큼 있었거든?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돈이 빠져나갔다고. 누가 배나갈지 몰라,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요. 아버지 계좌에 50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48억이 증발했거나 이렇게.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내 거다, 이거. 이렇게 빡빡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거다, 이거! 약간 MB스러운 느낌이네. 내 우기면 어떡할 거야? 본인 건데. 본인 거라고 우기면. 그러니까. 그럼. 그래서 오창석이도 만일 안가에서 미름이 돼서 갑자기 니한테 한 2억씩 꼽혔다 그러면 쓰지 말고 일단 있으세요. 쓰지 말고 형이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얼굴을 좁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의심을 하라. 그럴 리 없으니까. 네. 내가 말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냥 보관해 놓고 있어라. 제가 원래 봤던 거 이상으로 들어오면 안 쓰고 놔두고 있겠습니다. 그렇지. 통장 비번이나 도장은 다 나한테 주고. 예전에 김용철 변호사가 얘기했을 때 삼성 임원으로 등록되면 다 차명계좌씩 삼성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그래. 자기들이 알아서 돌리고 있다고요. 찌라시로 말 안 해도 되겠네. 김 변호사도 그렇게 폭로했네. 김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한 500여 명 차명계좌 있다고. 그렇게 만드는 거야 다. 500여 명에 10억씩만 넣어도 5천억입니다. 그래서 무슨 삼성
저기 임원들 뭐 몇십원씩 연봉 받고 우와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황창규 사장 다 자기 거 아니었겠네. 꼭 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탄원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뭐 기업이 위축되면 국가의 경제도 성장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국내 대기업의 사업 뒤에는 수많은 1차, 2차, 3차 협력사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조속히 복귀를 해서 삼성의 리더십 공백을 해소를 하고 경영을 정상화해서 한국 경제의 견인차가 되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협성회에서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재용이가 1심에서 5년 나왔잖아요. 네. 5년 나왔는데 변호인단이 작전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변호인단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이렇게 해서 5년 받았잖아. 그러지 말고 일부 인정하고 선처로서. 그렇지 인정하고 그럼 박근혜만 줬다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서 막 해갖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랬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지금 안 됐잖아. 안 되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탄원서 쓰고 이게 여론전하거든. 얼마 전에 기사 보셨겠지만은 그 탄원서 나오기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이재용이 독방 쓰고 있잖아. 네. 독방 쓰고 있는데 옆에 독방으로 누가 왔대. 이 사람 원래 독방 쓰는 사람이 아닌데 중간에 뭐 어머니가 자살했나 동생이 자살했나 하여튼 가족 중에 한 명이 자살했어요. 그래서 홍kop방에 놓으면 큰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독방에 놓은 거야. 근데 그게 이재용 옆방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엄청 울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내 옆에 독방에 와서 우느냐. 이재용이가 간수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자살해서 가족 중에.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자기 방에 들어가기 전에 다독이면서 힘내시라고. 나도 내 동생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 끊은 적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아니지. 그 자살이야. 자살이었죠. 그 서태지 루머 있었던 그분? 자살이 아니 롯데하랑 뭐 그래서 그런 루머 있었던 분 자살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다 잊혀지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해줬다고. 그 신문에 났어요. 어쩌라고 씨발 그게 뭐야? 장난치냐? 그냥 여론전이거든. 이렇게 이재용 회장이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그런 여론전이니까 지금 변호인돼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빼내려고 어떻게든 집행유예 혹은 줄여가지고 뭐 한 1년 받으면 1년 6개월이나 지금 살 만큼 살았잖아. 네. 그럼 딱 나오잖아. 그렇게 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협성회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이렇게 2차 협력사들까지 포함이 되면 거의 1000개 정도의 기업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좀 이것도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대기업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하부 구조, 튼실하지 못한 중소기업 구조가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도 좀 기업 구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 어쨌든 뭐 안 먹히지 않을까요? 법원에서 받아주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저희가 사법부의 독립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긴 했지만 만약에 이런 탄원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그 요즘 문제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씁쓸하네요. 쓸 수밖에 없는 그분들 입장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분들을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작가 형이 어디 깜빵을 가는데 나한테 탄원서 쓰라고 하면 나도 저도 쓰죠. 쓰고 있겠죠. 발 벗고 나서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었다. 내가 쓰지 말라고 해도 써야지. 장난치냐? 왜 말했잖아요. 쓴다고 나도. 말 안 하고 써. 여자친구까지 같이 쓸 거예요. 여자친구도. 서명 운동하고 니 다닐 혼자 거야. 쓰지 말고 서명 받아야지. 서명은 제가 구글 독스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구글 독스 만들어서 잘 만들어요. 5만 명 받아올게요. 저 까먹어가는 일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사식 많이 넣어드릴게요. 옥바라지. 네, 다음 주제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논란 중인 광고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광장에 설치가 될 예정이었던 서울시의 광고가 선정성, 여성 상품화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본에 있죠, 지금 이거? 지금 한복을 입고 있고 뒤로 남산타워가 보이고. 그런데 이거 보면 두 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이게 비판을 제일 처음 받았던 게 뭔가 기생스럽다. 지랄하고 자빠졌다 진짜 씨발. 아우 진짜 정말 욕찰죠. 첫 번째 비판이 그겁니다. 제일 이 먼저 여성 이거 씨발 뉴욕에 갔다 가는데 뉴욕에서 씨발 기생이고 뭐 알아? 그냥 보면 야 한복 이쁘네 이 생각 들지 무슨 씨발 기생이요. 나도 이게 뭐가 쳐들었는지 할 때 씨발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다라는 거 자체가 뭐 벗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 말도 안 되는 개소지. 그럼 만약에 남성 사진을 올렸으면 남성 상품 아니야?
하여튼 씨발 진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광고를 다른 시안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도 지랄하니까 그렇잖아. 아니 한복 이쁘고 그 백그라운드에서도 남산타워도 있고 저기 뭐야 여기 광화문입니다. 광화문도 있고 얼마나 이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거기다 대고서 씨발 얘네들 씨발 길거리에서 어떻게 다니냐 모르겠어. 프로 불편러드. 나 진짜 이게 뭔가 비치는 듯한 느낌으로 뒤에 그 배경 화면이 있어서 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옷고름을 풀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말 거 다 만들어. 옷고름 이렇게 잡았으니까 옷고름을 풀 것 같다고. 같지 않다 진짜. 야 어떻게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사실 그러면 옷고름 이렇게 열중샷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열중샷 있으면 가슴을 부각시키다 그랬을 거야. 100% 뻔해. 안 그래? 근데 이제 이런 비판이 일단 제일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기생 광고 같다라는 거. 왜 여성을 이렇게 사용했느냐? 서울과 한복이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서울과 한복 상관이 왜 상관없어? 여러 가지. 그럼 씨발 한국 광고 하는데 양복 쳐 입고 있을까? 갑옷. 기모노 입을까 그러면? 당연히 한복 입어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런 거였으면 좀 이해를 할 것 같아. 이 여성의 외모가 너무 서구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 얼굴 잘 안 보여요. 근데 굉장히 코도 높고 약간 서구적이에요, 외모가.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근데 일단 잘된 광고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광고 기획자들이 보면은 여기에 쓴 폰트도 5개가 다 다르대요. 아니 잘된 광고 못된 광고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그걸로 논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선정성 있다고 논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일단 제일 처음에 그거죠. 이게 뭐 어떻게 바라봐? 어떤 눈가리로 메갈 눈가리로 바라봐야 선정성이 되나? 아이씨. 근데 이게 교체가 될 정도였으면 굉장히 정말 많은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병신인 거야. 앞으로 딴 거 하는데 한번 보자. 나는 억지 태클에 걸겠어. 어떤 걸 갖고 와봐. 다 태클 걸어줄게. 아이서울유 논란에 이은 두 번째. 네. 그리고 밑에도 이제 이 문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 서울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이거는 정말 오창석 같은 발상 생각을 하는 사람들. 서울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 그럼 서울에서 재밌게 놀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지. 굉장히 퇴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 대가리가 퇴폐가 들어가서 그러는 게요. 그건 너무 진짜. 어떻게 머릿속에 뭐가 이런 생각을 하지? 네, 그리고 여기에 넘어간 서울시도 웃기려고. 아니면 진짜 예를 들어서 아까 폰트가 문제다. 폰트를 바꿔서 올리든가 그런 걸로 교체해야 되지. 아예 그럼 인정하는 꼴을 받게 돼? 답답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했냐면 담당자가 좋은 의도로 시작한 광고였지만 선정적으로 보인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라고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근데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지금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이게 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기 청와대 근처 경복궁 근처 가면 한복 입고 외국인 한복 입으면 얼마나 이뻐. 서로 찍어주고. 그러니까 삼청동. 그래. 여기. 그래서 이제 그 한복 체험을 모티브로 광고를 제작을 했고, 동양의 신비로움과,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서울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너무 이쁘더라고. 네, 이렇게 한복과 우리 그 서울의 모습을 함께 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등학생들이 알바로 그 외국인 안내도 하고 이러더라고. 한복 입고. 맞아요. 한복 입고 안내했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 외국인들 한번 추억이잖아. 입어보는 거. 그러니까. 그럼 한국의 한복이 아름다워 이렇게 서울하고 잘 연결되는구만. 하여튼 지랄도 씨발 지랄도 풍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투머치하게 과대 해석하는 것도 싫지만 저는 서울시가 참 홍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좀 아쉬워요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논란이 되는. 논란이 되는 건 그거를 이제 투머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광고를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사실 이런 광고의 큰 광역시급, 특별시급의 광고는 누구누구 총책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책임지는 방식인데 이거 담당자가 받았다는 건 공무원이 받았다는 거요. 이거 공무원이 이거 만든 거 아니거든요. 외주 제작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좀 일이 조금 제대로 전담이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받아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남양유업 광고도 지금 도마 위에 올라서 남양유 BTWP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루카스9이라는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의 신규 광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판을 받으면서 잠정 중단된 상황인데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단 총 6가지 종류의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 4명 그리고 여성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남성은 기업 중간 관리자, 군인, 건설 노동자 이런 직업으로 묘사가 됐고요. 여성은 중년 주부, 또 할머니, 전통시장 상인으로 묘사가 돼 있어서 여성을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하고 문구에 관한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노부부 편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커피를 따라주면서 요즘 뭐 이거 먹고 이 양반 다방 끊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무장갑을 낀 중년 여성이 등장하는 다른 광고는 좋은 라떼 10자식 안 부럽다라는 문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커피잔하고 고무장갑에만 컬러 처리가 돼 있다라고 비판을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남양유업 광고 대행사에서 일단 이런 광고를 제작을 한 건데 각 집단의 성격을 좀 시각적으로 강조를 해서 재밌게 표현을 하려고 한 거다.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 뭐 비판 여론을 모니터링해서 캠페인에 반영을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밝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프로 불편들 씨발. 예를 들면 요거 김대리 아직도 믹스커피 마시나 이랬잖아요. 만약 여기다가 여성 사진을 이렇게 놓고 김대리 아직도 믹스커피 마시나? 그랬으면 또 지랄했을 거야. 왜 여성을 대리로 표현했냐? 남자였으면 가장이나 부장을 표현했을걸? 이러면서 다 100%라니까. 그러면서 지랄했을 거라고. 꼬투리 잡으려면 다 잡지 뭘 그래. 안 그래? 그쵸. 다 잡지. 그리고 예를 들어 건설 노동자. 자, 건설 노동자는 오히려 왜 건설 노동자는 남자여야 되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현실적으로요.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의 95% 이상이 다 남성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의 95% 이상이 다 남성이야. 이 문제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 없지? 네. 그리고 여기서도 주부를 왜 편하냐 그러고 건설노동자 이런 얘기 안 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그 어떤 광고도 못 합니다. 그렇죠. 군인이 커피 마시고 있으면서 사회의 맛이라고 하고 있는데 군인을 왜 여군도 있는데 왜 남자를 그래.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6개 중에 5개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최초의 논란이 됐던 건 이거예요. 할머니 다방 끊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리 꼬고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떠받들듯이 커피 따라주고 다방을 끊었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다방이란 걸 상징하는 것 자체랑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일방적으로 뭔가 떠받들고 있다. 요에서 촉발된 거예요. 지금 이게 나머지 6개 전체를 비판한 건 아니고 요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 요거 가지고 이제 첫 촉발이 됐죠. 그러면서 나머지도 다 비판하는 거 아니야? 나머지 근데 일단은 그리고 이게 남양 유업이었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사람들 댓글에 남양스럽다라고.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여직원한테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를 했던 적도 있고요. 뭐 영업사원이 제품 떠넘기면서 그 갑질 유명하죠. 그런 일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여기에 더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유아인 씨도 욕을 같이 먹더라고요. 유아인 씨가 그러니까 자기를 페미니스트라고 밝혔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남양유업 프렌치 카페 로스터리 모델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가 페미니스트면서 어떻게 이런 광고를 만드는 회사에 너무 모델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면 김생민은 뭐야? 돈 쓰는 사람은 다 게임하는 사람들에도 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 얘기하고, 게임 광고 쳐하고. 광고 20개 찍었다고. 그런데 가서 욕해. 쓸데없는 욕하지 말고. 나는, 유아인은 정말 용감한 거고, 네. 나는 다른, 연예인들이나,
이거는 해경이 잘못했다고 해경을 폐지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활용을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하니까 문제지.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 취지대로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제도 보완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고치도록 해야지. 아니 원래 이 친구들은 취업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들어갔고 빨리 맞아요. 취업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고3 때 일찍 실습을 나가서 일을 미리 배우고 네.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정직원의 월급을 받는 게 이 친구한테 좋은 거 아니야. 네. 그게 맞는 거지. 근데 현장 실습 아예 폐지하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현장 실습이 아닌 무슨 인턴 이런 식으로 또 비슷한 일을 할 거라고. 이름만 바꿔서 또 이상한 또 그렇잖아요. 받을 거예요. 네. 그거보단 낫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그냥 없애는 거는 글쎄요. 네,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오창석 부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특성화고가 평가를 받는 기준 자체가 일단 취업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취업을 보내면 취업률이 그만큼 올라가서 네. 그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리해서 좀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것도 좀 이 사고 원인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6개월을 3개월로 줄이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뭐 그런 건 없애는 건 좀 그런 게 왜냐면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창석이 같으면 예를 들어 창석이라면 오창석 군이 고등학교 이제 한 3학년 여름방학 때 현장 실습을 나가. 네. 내가 한 2달 여기서 일해 보니까 나는 안 맞아 여기는. 그래서 여기 이 회사 아니고 다른 데 또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처럼 그냥 3개월로 줄이자 그러면 한 3개월 가서 일해 봤는데 안 맞아. 그러면 또 다른 데를 얻어야 된다고. 이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주되 기간을 무조건 제한적으로 둔다는 거는 그거 사고를 막는 원천적인 방법이 아니죠. 3개월 안에도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네. 취지를 잘 살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3개월 했다가 이런 사고 또 나면 야 이제 한 달로 줄입시다. 뭐 그럴 겁니까? 그렇죠. 한 달 안에 사고 안 납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취지를 잘 살려야 되는데 실제로 잘된 케이스들도 있어요. MB 정권에서 특성화고를 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제가 그 대선 때 이번 대선 때 고등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했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배워서 그 대졸자와 똑같은 업무를 배정받아서 일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니까 대졸자가 28에 들어오면 그 친구들이 이미 경력이 거의 10년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고졸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업장들이 현장 실습 가면 뭐냐면 야 고졸이니까 되게 단순한 엑셀 업무나 해. 뭐 복사나 해. 뭐 이런 거 아니면 되게 위험한 거 저거나 해 하고 실질적인 업무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본질적인 취지랑 전혀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가서 경력을 쌓고 업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그리고 불만 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걸 피드백 받고 선순환 구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착시킨다면은 정착시켜 나가야 되지. 뭐 현장 실습 뭐 이렇게 사망자 발송에 따라서 바로 없애버리고 이러면 또 안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현장 실습을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을 때 여기에 특성화고를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까지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일단은. 취업 때문에 갔는데 갑자기 뭐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앞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교육 당국의 문제가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업체 학생들을 맡겨두고 그냥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제일 이런 큰 문제죠.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자체 점검단도 사실 있었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근데 그런 게 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자체 점검단이라는 제도가 좀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이런 비극을 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상현 판사야 이렇게 2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래서 김동진 판사가 이런 글을 쓰니까 또 조금 대법원장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잘 지적했다. 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논란이 있는데 뭐 논란이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논쟁하는 거는. 네. 다만 김용수 대법원장이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어떤 국민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아닙니까? 구속적부심으로 2사람을 그렇죠. 풀어준 거에 대해서.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야 그게? 장난치나 지금? 어쨌든 무조건 판사가 땅땅땅 때리면은 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럴 수는 없죠.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사법부의 독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게 맞지만 여기가 비판을 받는 게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사법부의 독립은 제일 먼저 정부의 어떤 압력이나 이걸로부터 독립이에요. 네.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잖아요.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 그랬냐고 니들이 다 아저씨 정권의 눈치나 보고 자빠졌잖아.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나 이렇게 문재인 정부나 사법부의 독립을 지지하고 뒤에서 서포트해줄 사람들한테는 이따구로 지들 마음대로 말이야 판결하면서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게 왜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 모든 국민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은 힘을 갖고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지금 그런데 권력이 지금 뭐 신강렬 판사를 욕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 국민들이 만들어. 국민들이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어느 경우에도 판결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특정인에게 갑자기 다른 기준을 적용을 했다거나 상식적인 부분과 어긋나다면은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신강렬의 판결은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거 아니야. 뭐 스스로 그럼 앞에 판사들이 잘못했다는 거잖아.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럼. 그러면 뭐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누가 잘못해서 잘못된 거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국민들의 비판에 좀 기분 나빠하고 그러기 전에 본인들이 법과 양심에 부끄러운 판결을 했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어서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 현장 실습을 나간 고등학생이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민호 군이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당한 거는 일단 지난달 9일이었고요. 병원에서 열흘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19일에 끝내 숨지고 말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고 이민호 군의 장례식이 이렇게 18일 만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일단 왜 사망을 하게 된 건가요? 일단 특성화교고 다니고 있었고요. 네. 제주도 한 음료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제품 적재기에 이제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관리에서 혼자 있었고요. 그 기계 근처에. 실습생의 안전교육과 관리 미흡이 그대로 드러났었던 거죠. 아니, 실습생인데 혼자 근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리고 한 달에 최대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돈 없는 이게 2017년에 일어난 일이 맞는지. 그러니까 돈 없는 자식만 죽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만약에 뭐 돈도 있고 이랬으면 또 남들처럼 대학도 보내고 뭐 그랬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 실습 생활을 보면요. 말이 실습생이지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더 심한 업무를 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우 군도 80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팟캐스트의 선명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3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에 그 마음으로 달려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게스트 없이 2부 방송을 시사 이야기로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냥 부를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예쁘게 포장했는데 왜 그걸 다 또 찢어요. 곧 또 오시죠. 네? 곧 또 오시죠. 오겠죠. 네. 오겠죠는 뭡니까? 내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부를 사람 있으면 부르고 없으면 우리끼리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네. 그래서 여러분 청정구역에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또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섭외를 해서 재밌는 이야기 드릴 테니까. 네? 아니 정 부를 사람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 이러면 약간 불가능하지만 안 되고 정 부를 사람 없으면 그냥 최욱, 세작, 정영진 돌려받기 하면 되잖아. 돌려받기 좋잖아. 삼총사처럼. 네, 그거 괜찮네요. 최고의 카드네요. 네. 한 번씩 그냥 와서 용돈 버리나 해 이렇게. 정영진 씨 지난달에 한남충 발언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네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좋네. 이번 달에 한남충 이런 거 해서. 네, 그럼 저희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요? 적극 검토. 돌려받기 한 번씩. 돌려받기도 검토해 보는 거예요. 검토만 하다가 이번 생 마감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2부 재미있는 시사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김관진 석방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분이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이 됐죠. 근데 그 후에 사법부와 해당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된 논란이 법원 내부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에 일고 있는 사법부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판한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이 발언 때문에 난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그냥 했던 인사치레에 불과했다. 이렇게 뭐 하는 사람 하면서 네. 조선일보가 KBS 낚인 거다. 그런 말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김병수의 워딩은 분명하게 그런 의미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흔들기가 있는데 그거는 판사의 독립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법관의 직업적인 미덕이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발끈한 거지. 말이 되느냐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법원 내부 판사들까지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는, 특히 그 말 때문에 지금 인천지방법원의 김동진 판사,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지. 그러니까 일단은 구속 적부심으로써 김관진하고 풀어졌던 신광렬인가요? 네. 신광렬 판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식으로 공개 발언한 거, 거기에서도 반박을 합니다. 구속 적부심을 맡은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꿔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거냐 이러면서 대법원장을 바로 들이받았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앞에 판사들이 다 구속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신광렬이가 지 마음대로 뒤집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왜 비판받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 판사 김동진 판사가 예전에도 원세훈이 풀어줬을 때 지록 임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죄라고 했을 때, 네, 무죄라고 나왔을 때. 그것도 맞는 게 용기. 평균적으로 현장 실습생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야간에도 일을 하고 잔업을 하고 휴일에도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법 위반이죠. 원래 그럼요.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도 미성년자잖아. 네.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들한테 12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로를 시키면서 뭐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 이런 거 작성하지도 않고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고, 야간 휴일 근로 시키면은 원래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주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쪽 공장에서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면서 혼자서 했다. 2인 1조가 아니고, 그리고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이런 문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공장 같은 데는 또 음료 공장이기 때문에 제품을 이제 운반하는 그 기계도 있지만은 또 다양하게 또 지게차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지게차 그런 걸로 인해 사고 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 네. 또 지게차는 원래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만 일반 업체에서는요. 야매로 다 그냥 타요. 그 시골 가면은 오토바이 면허증 없으면 다 타는 다 것처럼. 타. 나도 엄청 탔어. 나 지게차 운전 엄청 잘해. 아 진짜요? 면허는 없지만 다 탄다고. 그냥 바쁜데 씨 뭐 어떻게 해. 바쁜데 누구라도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그냥 와서 가긴 굉장히 좀 간단해요. 쉬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위로 올렸다 밑으로 내렸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간단히 쉽기 때문에 빨리 가르치고 야 바쁜데 해 막 이런다고. 근데 그런 지게차 사고로도 많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전관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뭐 안전관리도 안전관리지만 현장 실습생들을 뭔가 교육을 받으러 온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좀 더 케어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싼 임금으로 쓸 수 있는 노동자 정도 생각을 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다가 쓰는데 이게 사실 이게 MB 정부 때부터 조금 커졌죠. 네. 그 마이스터고나 이런 것들 만들면서 고교 취업 장려를 시작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도제식 특성화고까지 만들면서 사실 2009년에 77.8%로 정점을 찍었던 대학 진학률이 올해는 60%로 떨어지고 올해는 근래 최저인 68.9까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취업률 상승으로만 썼지 그 학생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실제로 경력에 도움이 되는지는 하나도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냥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현장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두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기업체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마음대로 부려먹는 행태로 쓰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내보내면 또 고가에 반영이 되고 또 그 취업을 하고 현장 파견했던 그 비율도 학교 점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만 소비가 되는 형태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본질도 살리고 있지 않은 거죠. 고졸도 취업을 해서 일하게 만들렸으면 고졸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노동다운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야간 잔업수당 하나도 못 받고 인간다운 대우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건 취지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초에도 현장 실습생이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투신. 네, 그렇죠. 그건 뭐냐면 전화 받는 콜센터 업무인데 이 실습생한테 실적에 대해서 계속 추궁한 거야. 야, 왜 그밖에 못해?
많이 따와야지 이렇게. 그렇죠. 전주에서. 그래서 저는 목숨을 끊었거든. 근데 실습생한테 그런 거 시키면 안 되지. 에? 정직원도 아닌데. 우리 인턴한테 뭐 회사 매출 안 올랐다 뭐라는 거 그렇지.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생은 딱 실습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이 친구가 실습 예를 들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실습하고 정직원이 됐을 때 스무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기 취업형 현장 실습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추진위원장이 청소년 현장 실습을 포함해서 청소년이 일을 할 때 청소년 노동보호법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들은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법 제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움직임은 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일단 뭐 이민호 군이 이전에도 2번 정도 업무상 재해를 당했는데 업체가 행정관청에 이거 자체를 보고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업체를 은폐를 한 거죠. 그리고 사고 기계 주변에 펜스조차 설치를 하지 않았고 이런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건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안타깝게 이렇게 생을 마감한 고 이민호 군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어른들 모두가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볼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술친굼 광고 보내주셨고요. 이 술친굼 덕에 정말 제가 취하지 않고 지난주 수요일에 들고 와서 과메기랑 같이 먹어요. 미팅도 잘 즐겼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그 한 박스에 5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 몇 개 나눠줬는데 난리가 났어. 너무 좋다고. 네. 그날은 뭐 먹었나요? 그날요? 와인. 아니 와인 안 먹었어요. 그냥 사케 같은 거 처음에 먹고 이자카야 같은 데 가서 먹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위스키 먹었죠. 위스키 먹고 뭐. 사케는 나랑 안 맞더라고. 저 사케 먹다가 소맥으로 바꿨어요. 나 사케 먹으면 다음날 완전 난리 나요. 저는 소맥이 사케.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위스키도 너무 맛이 없어. 아, 그래요? 어제 소맥으로 완전 갈아탔어요? 나 그래서 소맥 먹을 때 너무 좋았는데,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니까 위스키를 먹더라고요. 위스키에다 그 커피 타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맛없어가지고. 위스키도 좋은 거 먹으면 달아요. 맛있어. 그래요? 뭐 싸구라치 먹으니까 맛이 없지. 존 큐 이런 거 먹었어요? 발렌타인데이 30년 이런 거 먹어도 맛없던데 나는. 아, 그래요? 나도 발렌타인 맛없어. 로얄 샬룻. 그렇지. 로얄 샬롯도 좀 돼야지 맛있지. 그 투명한 병에 이렇게 있는 거 말하는 거. 이렇게 생긴 거. 뭘 네가 말해도 몰라요? 양주병은 웬만하면 투명하지 않아요? 캡틴 큐나 드세요. 로얄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난 너무 맛이 없었어. 맛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술친굼이 있어서 제가 잘 버텼습니다. 정신 차리고 집까지 멀쩡하게 들어갔는데 팟캐스트를 응원하는 술친굼이 신규 회원가입 후 첫 구매 고객에게 4+2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연말 회식에 정말 핫 아이템인데요. 술친굼 공식 쇼핑몰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벤트라고 하니까 지금 술친굼 홈페이지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회원분들께는 재구매 시 무조건 한 포를 추가 증정해 드린다고 하고요. 네이버에 술친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주문 1599-9067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술친굼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술을 마시러 갈 때. 그럼 편의점에서도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술친굼을. 네. 편의점에서 파는 뭐 상쾌환 막 이런 거는 효과 없어. 그런 거. 차라리 우유를 드세요. 네, 초코우유. 초코에몽. 네. 차라리 우유를.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착한 콜 서비스 신규 광고였습니다. 기부로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는 착한 콜 서비스인데요. 착한 콜 서비스에서는 꽃배달, 대리운전, 그리고 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을 하시면요. 금액의 일부를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약 2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네, 주로 어린이 복지단체, 시민사회단체, 또